중학교 2학년 천재 2 2과 본문입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강아지 이야기를 한번 만나보죠. 제목이죠. Promise me. 나한테 약속하세요 라고 하는 말이겠죠. 이때 me는 나를 약속하세요가 아니라 나에게 약속하세요입니다. 무엇을 약속하는지 뒤에 나오겠죠. Hi, I'm Bailey, the friendly dog in town. 안녕, 내 이름은 베일리이고요. 이 베일리가 누구냐면 마을에 사는 다정한 강아지입니다. 그러면 가운데 있는 이 콤마는 왼쪽 오른쪽이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는 거니까 동격의 콤마라고 부르면 되겠죠. 다정한이라고 하는 이 friendly라고 하는 단어를 가만히 보니까 friend라고 하는 명사에다가 ly가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명사에다가 ly를 붙여서 형용사가 되는 이런 단어들이 영어에는 참 많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love에다가 ly를 붙이면 사랑스러운 이란 뜻이 되죠. 엄마를 뜻하는 mother에다가 ly를 붙이게 되면 엄마 같은, 즉 자애로운 이란 뜻입니다. 나를 뜻하는 day에다가 ly를 붙이게 되면 모양이 살짝 바뀌어서 daily가 되죠. 그러면 매일의 라는 뜻이고, week에다가 ly를 붙이면 주의, month에다가 ly를 붙이면 달의, 해를 나타내는 year에다가 ly를 붙이면 연의 라는 형용사가 되죠. 비용을 나타내는 cost에다가 ly를 붙이면 값이 비싼 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질서를 나타내는 order에다가 ly를 붙이게 되면 질서정연한, 천국을 나타내는 heaven, 여기에다가 ly를 붙이게 되면 천국 같은 이라는 뜻이 되죠. 이런 단어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명사에다가 ly가 붙어 있으면 기본적으로 형용사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I have a tail for you. 나는 꼬리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을 위한 꼬리가 있습니다. 강아지니까 당연히 꼬리가 있겠죠? Oops, I mean a tail. Oops, 이런 것이 품사로는 감탄사이죠. 감탄사 oops는 우리말로는 어머, 앗, 이런 정도의 느낌입니다. 뭔가 가벼운 실수를 했거나 작은 사고를 쳤을 때 이럴 때 하는 말이 oops이죠. 이때 I mean 이라고 하는 말은 내 말은,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했던 말은, 이런 뜻으로 하는 말이 I mean 이죠. 하려고 했던 말을 정정하거나 구체화할 때, 그럴 때 쓰는 말이 I mean 입니다. 내가 하려고 했던 말은 꼬리라는 말이 아니라 a tale, 이야기라고 하는 뜻이었어. 이때 위에 있는 tail과 밑에 있는 tail은 철자도 다르고 뜻도 다르지만 발음은 똑같죠. 이런 단어를 동음이의어라고 합니다. 음은 똑같은데 뜻은 다른 이런 단어를 동음이의어라고 합니다. 우리말에도 마찬가지지만 영어에는 이런 동음이의어가 참 많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죠. 바다에 sea, 그리고 보다 할 때 see. 태양을 나타내는 sun, 그리고 아들 son. 고기를 나타내는 meat, 그리고 만나다 할 때 meet. 꽃을 얘기하는 flower, 그리고 밀가루를 얘기하는 flour. 전치사 for랑 숫자 4, 그리고 여기라고 하는 here, 그리고 듣다 할 때 hear. 약한이라고 할 때 weak, 그리고 줄을 나타내는 weak. 부서지다라고 하는 break랑 자전거의 break 등등등, 이런 것들이 다 동음이어의 예입니다. 그래서 원어민이 아닌 사람들은 이것을 발음으로 들어서는 구분을 할 수가 없고, 앞뒤 문맥을 통해서 어떤 품사인지를 알면 어떤 단어인지 구분할 수 있겠죠. 강아지 베일리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나 해주려고 하죠. It's about my sweet friend Jean and her smartphone. 그것은 무엇에 관한 것이냐면 내 다정한 친구 진, 그리고 그녀의 스마트폰에 관한 것입니다. 일단 첫머리에 있는 대명사 it이 가리킨 것은 앞에 있는 이야기이겠죠. 내가 이야기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무엇에 관한 것이냐면 내 사랑스러운 친구 진, 그리고 그녀의 스마트폰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난 1과에서 했던 것처럼 등위 접속사 and가 연결하는 것은 이제 쉽게 찾을 수 있겠죠. 앞에 있는 명사 진과 뒤에 있는 명사 스마트폰을 연결해주고 있는 등위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이때 대명사를 her로 쓴 걸로 봐서 진이 여자인 것을 알 수 있죠. I'm a bit worried because she's so into it. 나는 약간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너무 거기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비동사하고 into라고 하는 전치사가 결합되면 특별한 뜻이 됩니다. be into 하고 나서 명사가 오면 어디에 푹 빠져 있다, 뭔가에 깊이 빠져 있거나 아주 좋아할 때 쓰는 그런 구어체 표현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는 다양한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취미가 들어갈 수도 있겠고, 운동이 들어갈 수도 있겠고, 음악 장르가 들어갈 수도 있고, 관심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녀는 거기에 너무 푹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대명사 it이 가리킨 것을 차지하죠. 앞문장에서 나왔던 스마트폰입니다. 그리고 대명사 she는 앞에서 나왔던 친구 진이겠죠. 자, 이 문장 속에 이번 단원의 중요한 문법이 하나 숨어 있네요. 가운데 끼어 있는 because를 보는 순간 이제 여러분들은 이름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세히는 몰라도 이것이 접속사이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일단 기본은 되는 겁니다. fanboys가 아니니까 종속 접속사라고 할 수 있겠죠. she부터 it까지가 종속절이고, 그리고 앞에 I부터 worried까지가 주절입니다. 주절에다가 종속절을 붙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종속 접속사.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종속절은 명사절일까요? 형용사절일까요? 부사절일까요? 정답은 부사절이죠.
부사절은 부사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절이라고 했습니다. 생략해도 되고 자리를 옮길 수도 있는 그런 절이 부사절이었죠. 지금 이 문장에서 because 이하 전체를 통째로 앞으로 옮겨도 문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죠. Because she's so into it, I'm a bit worried. 이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because 이하를 통째로 없애버려도 I'm a bit worried만 가지고도 문법적으로 온전한 문장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종속절이 부사절입니다. 그래서 이 종속 접속사를 다른 말로 부사절 접속사라고 불러도 되겠죠. because는 뭐뭐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because 뒷부분에는 이유를 나타내는 말이 오겠죠. 내 친구 진이 핸드폰에 너무 빠져 있어서 나는 약간 걱정이 됩니다. 가끔 because랑 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because of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because of라고 하는 표현은 접속사가 아니라 전치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어가 두 개가 모여있는 이런 덩어리 전치사를 문법용어로 구전치사라고 부릅니다. 접속사인 because 다음에는 절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주어 동사가 들어있어야 되는 반면 because of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명사나 대명사가 올 수 있겠죠. 또는 명사 구가 올 수도 있습니다. 뜻은 뭐뭐 때문에로 같습니다. 핸드폰에 너무 빠져있는 친구 때문에 걱정이 되는 모양입니다. 4 p.m. 오후 4시죠? Bow wow. Jean, I was waiting for you all day. Bow wow. 이거는 개가 짖는 소리죠. 우리말로 멍멍 정도 되겠습니다. Bow wow 말고도 우프 우프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왈왈 정도 되겠죠. 이렇게 소리를 흉내낸 이런 말들을 의성어라고 하죠. 우리말에도 다양한 의성어가 있는 것처럼 영어에도 의성어가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한번 꼽아보죠. 고양이 소리를 낼 때는 미우를 씁니다. 우리말로 야옹 정도 되겠죠. 그리고 돼지 소리는 오잉크 오잉크, 우리말로는 꿀꿀 정도 되겠습니다. 소가 우는 소리는 무라고 합니다. 매 정도 되겠죠. 그리고 오리가 우는 소리는 꽥꽥입니다. 이거는 우리말하고 좀 비슷하죠. 꽥꽥. 새가 우는 소리는 트윗 트윗, 우리말로 짹짹 정도 되겠죠. 시계 소리는 틱톡입니다. 틱톡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표현이죠. 우리말로 똑딱 똑딱 정도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의성어가 있습니다. 친구인 진이 학교 마치고 돌아와서 굉장히 반갑게 맞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는 기다리고 있었어.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하루 종일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자, 여기에 비동사를 가만히 보니까 시제가 과거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wait라고 하는 동사에다가 ing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현재 분사형이라고 하죠. 이렇게 비동사와 동사의 현재 분사형이 결합하면 이것을 진행의 의미로 해석하면 되죠. 그래서 과거 시제의 진행형이니까 나는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 이렇게 해석했으면 아주 완벽하죠. 그리고 wait라고 하는 동사는 자동사입니다. 목적어를 바로 붙일 수 없죠. 누구누구를 기다린다라고 할 때 그 목적어를 붙이고 싶으면 for라고 하는 전치사의 도움을 받아서 누구를 기다리는지를 이 자리에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wait for you니까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라는 말이 되죠. Let's go out and play. Let's는 뭐뭐 하자라는 권유의 의미죠. 나가서 그리고 놀자. 역시 and라는 등위 접속사는 왼쪽에 있는 1번 동사 go와 2번 동사 play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Let's go, let's play죠. 가운데 있는 out은 부사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같이 놀자. Oh, you can't hear me. 너는 나를 들을 수가 없구나. 같이 놀자라고 하면서 바우와우 이렇게 막 짖는데 쥐니 소리를 못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말로 듣다라고 할 때 hear라고 하는 동사도 있고 listen이라고 하는 동사도 있습니다. 둘 다 듣다이지만 뜻이 약간 다릅니다. hear는 내가 들으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데 그냥 소리가 내 귀로 들어오는 겁니다. 좀 수동적이죠? 그래서 hear는 그냥 들리는 거고 반면 listen은 능동적인 동사입니다. 즉 의도적으로 뭔가에 귀를 기울여서 듣는 행동을 말하죠. 이때는 아무래도 의지가 포함이 되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다라고 표현할 때는 hear라는 동사보다는 listen이라는 동사를 써야지 의지가 제대로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listen은 자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를 바로 붙일 수 없고 무엇을 듣는지를 굳이 표현하고 싶으면 to라고 하는 전치사의 도움을 받아서 목적어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listen to music이라고 하면 음악을 듣는다라는 말이 되겠죠. 너는 나를 듣지 못하는구나. 즉 내 목소리가 안 들리는 모양이구나 라는 뜻이죠. Those tiny earphones in your ears are blocking me out. those는 that의 복수형이죠. 저 조그마한 이어폰들이, 근데 그 이어폰이 어디 있는 거냐면 너의 귀에 있는 그 조그마한 이어폰들이 block하고 있구나. block은 막다, 차단하다 이런 뜻이죠. 나를 차단하고 있구나. 그러면 역시 여기에도 비동사가 있고 동사 block에다가 ing, 현재 분사형이 결합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것은 현재 시제의 진행형이죠. 그래서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너의 귀에 있는 작은 이어폰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 중이구나. 자, 그러면 are blocking me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끝부분에 보니까 out이라고 하는 부사가 붙어 있습니다.
아까 위에서도 go out 할 때 out이 붙어 있었는데 이때는 밖으로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한다면 방금 여기에서의 out은 끝까지, 완전히 이런 의미를 담는 그런 부사입니다. 단순히 소리를 막는 정도를 넘어서 바깥의 소리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끔 완벽하게 걸러내거나 차단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장에서 주어는 여기까지이죠. 이 주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earphone입니다. 자, 그런데 이 earphone이라고 하는 명사를 중심으로 어떤 단어들이 양옆에 결합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tiny라고 하는 것은 작은 이라는 뜻이고 뒤에 있는 이어폰을 꾸며주니까 품사로는 형용사이겠죠. 그리고 저 작은 이어폰이라고 할 때 저라고 하는 말도 넓게 보자면 이것도 형용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지시 형용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거, 저거, 그거 가리킨다 라고 해서 이것을 지시 형용사라고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3학년이 되면 한정사라고 하는 문법을 따로 배우게 될 겁니다. 한정사라는 것은 명사 앞에 놓여서 명사의 범위를 한정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한정사입니다. 한정사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나 더 같은 이런 관사도 한정사이고 my 같은 이런 소유격도 한정사이고 또 this나 that 같은 이런 지시사도 한정사의 한 종류입니다. 이런 것들이 명사 앞에 놓여서 명사의 범위를 한정시켜주는 것들인데 일단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한정사 정도까지는 몰라도 상관없겠습니다. 일단 여기 있는 those가 뒤에 있는 earphone이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구나 라는 정도만 알아도 충분하죠. 자, 그러고 나서 바로 뒤에 있는 in your ears라고 하는 것은 전치사로 이루어진 덩어리입니다. 이것을 문법용어로 전치사구라고 하죠. 전치사 다음에는 항상 명사나 명사 덩어리가 오죠. 그래서 가끔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들 중에 이 덩어리를 전명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는 뜻인데요. 공식적인 명칭은 아닙니다. 정확한 문법 이름은 전치사구입니다. 그런데 모양으로는 전치사구인데 이 전치사구가 하는 역할은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후치수식 해주고 있죠. 이어폰은 이어폰인데 어디에 있는 이어폰이냐면 당신의 귀에 있는 이어폰, 당신의 귀에 꽂혀 있는 그 작은 이어폰. 형태는 전치사구이지만 기능적으로는 형용사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덩어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문법을 잘하기 위해서는 문법 용어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일부러 선생님이 이런 다양한 문법 용어들을 써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이름들이 지금 당장은 익숙하진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 차례 듣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도 스스로 그 이름을 말할 수 있는 단계가 될 것이고 이름을 직접 말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그 문법을 정확히 이해했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익숙해질 때까지 선생님이 다양한 문법 용어를 써보겠습니다. I can hear the thundering sounds from them. 나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thundering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대요. thunder라고 하면 천둥 또는 우레라고 하죠. 그러면 thundering이라고 했으니까 천둥 같은, 천둥이 치는 듯한, 우레 같은 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소리는 소리인데 천둥 같은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from them, 그것들로부터. 그러면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 them이 가리키는 것을 차지하죠. 앞문장에서 나왔던 이어폰이겠죠. 그 이어폰에서 천둥 같은 소리를 나는 들을 수 있다. 그리고 listen이 아니라 hear라는 동사를 썼으니까 이어폰에서 그런 천둥 같은 소리가 들린다 라는 의미겠죠. 자, 이번 단원에서 ing가 들어간 단어들이 특별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때 thundering이라고 할 때 이 ing는 뭐겠습니까? 이때는 그냥 천둥 같은 이라는 뜻의 형용사로 부르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Are some singing monsters living there? 어떤 노래하는 괴물이 거기에 살고 있는 중이니?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거기는 어디겠습니까? 천둥 같은 소리가 난다라고 했는데 그 소리가 나는 곳은 바로 이어폰이죠. 그 이어폰 속에서 노래하는 괴물이 살고 있니? 라는 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이 문장에는 singing이라는 ing도 있고 living이라고 하는 ing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분사라고 하는 문법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분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갑시다.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우기를 준동사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준동사에는 크게 3총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부정사, 두 번째 동명사, 그리고 세 번째가 분사입니다. 이 3총사들은 동사에서 출발했지만 완전한 동사는 아닌, 그래서 이것을 준동사라고 했었죠. 그런데 동사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동사의 속성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런 것들은 동사의 성질과 함께 다른 품사의 속성을 함께 가진다라고 했었죠. 대표적으로 부정사가 있는데요. 특히 부정사 중에서 to가 함께 결합된 이런 to 부정사는 문장 속에서 명사처럼 쓰이기도 하고 형용사처럼 쓰이기도 하고 부사처럼 쓰이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동사의 속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상태이죠. 동명사는 동사의 속성과 함께 명사의 속성을 가지는 것이죠. 형태는 동사에다가 ing를 붙인 모양입니다. 그리고 분사는 동사의 속성과 함께 형용사의 속성을 가지는 겁니다. 이 분사에는 또 종류가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현재 분사라고 하는 것이 있고 다른 하나는 과거 분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분사는 동사에다가 ing를 붙인 모양이고 과거 분사는 ed를 붙인 그런 모양들이 많죠.
물론 꼭 ed만 있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다른 과거 분사의 모양이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우리가 동사의 3단 변화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죠. 그때 과거형과 함께 외워야 되는 것이 과거 분사형이라는 것이 있었죠. 그때 말하는 그 과거 분사가 바로 이겁니다. 규칙적으로 변하는 것도 있고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것도 있었죠. 예를 들면 go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형은 went이고 과거 분사형은 gone이었습니다. 이런 gone 같은 형태를 과거 분사라고 하죠. 자, 이 중에서 모양이 똑같은 게 두 개가 있죠. 동명사일 때도 동사에다가 ing이고 현재 분사일 때도 동사에다가 ing 모양이니까 이 두 개는 모양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문법 시험에서는 동사에 ing를 붙인 것이 동명사인가요? 현재 분사인가요? 이것을 구분하는 문제가 시험 문제로 정말 자주 나오죠. 자, 여기서 현재 분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분사라고 하는 것이 동사의 성질과 함께 형용사의 성질을 가진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당연히 현재 분사도 동사의 성질도 가지고 형용사의 성질도 가지겠죠. 그 중에서 형용사의 성질을 좀 많이 가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형용사가 하는 역할이 뭐냐?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죠. 현재 분사인데 명사를 꾸며주는 그런 형용사처럼 쓰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현재 분사는 동사 같은 느낌이 납니다. 동사 같은 느낌이 난다라는 것은 동사의 속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봤었던 것 중에서는 진행의 의미로 쓰이는 그런 ing가 바로 현재 분사입니다. 우리 좀 전에 봤었던 것처럼 are blocking me out 할 때 이때 blocking은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는 진행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이죠. 그래서 현재 분사 ing는 형용사적인 느낌이 나면서 또 한편으로는 동사적인 느낌도 나는 이런 것을 현재 분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 문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singing monster라고 했는데 이때 singing은 노래하는 괴물이니까 현재 분사이죠. 그리고 현재 분사 중에서도 바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형용사 쪽에 가까운 그런 역할입니다. 반면 뒤에 있는 living이라고 하는 것은 노래하는 괴물이 살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는 진행의 의미를 담고 있죠. 이런 진행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도 역시 현재 분사입니다. 이때는 형용사의 느낌보다는 동사의 느낌이 좀 더 강하죠.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영어 단어를 보겠지만 ing로 끝나는 단어들 중에 원래는 현재 분사였던 것이 너무 자주 쓰다 보니까 아예 이제는 형용사처럼 바뀌어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interesting, surprising, exciting 같은 그런 단어들이 대표적이죠. 동사적인 속성은 거의 사라지고 형용사적인 속성만 남아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문적으로는 형용사화된 현재분사라고 하는데 중학생인 여러분들은 그것까지는 몰라도 상관없겠고 이제는 형용사라고 부른다. 그런데 singing 같은 경우는 완전히 형용사화된 단어는 아니고 여전히 동사의 느낌과 형용사의 느낌이 함께 있죠. 그래서 이때 singing은 그냥 현재분사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living은 형용사보다는 동사의 느낌이 좀 더 많이 남아있는 그런 현재분사입니다. 분명한 것은 둘 다 동명사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이 얘기할 때 형용사적인 느낌과 동사적인 느낌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현재분사라고 할 것이고 동사적인 느낌은 없어지고 형용사처럼 기능하는 그런 것들은 아예 형용사라고 부르겠습니다. Those loud sounds will harm your hearing. 그런 시끄러운 소리들이 해칠 것입니다. 너의 hearing을 해칠 겁니다. 이때 조동사 will은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이죠. 그러면 이 문장 속에 hearing이라고 하는 ing가 들어있네요. 그러면 이 ing의 정체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동명사일까요? 현재분사일까요? 정답은 둘 다 아닙니다. 이때 hearing은 명사입니다. 동명사는 동사적인 느낌과 명사적인 느낌이 함께 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듣는 것이라고 했다면 그때는 동명사가 됩니다. 근데 방금 여기에서의 hearing은 듣는 것이 아니라 청력 또는 청각이라는 뜻이죠. 이런 별도의 명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학생들이 동명사랑 현재분사는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겠는데 동명사랑 명사가 구분하기가 좀 힘듭니다 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painting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해석을 통해서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림으로 해석된다면 그때는 명사이겠죠. 반면 그림 그리기 또는 그림 그리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이때는 동명사입니다. 마찬가지로 swimming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을 때 수영이라고 해석되면 그것은 명사이고 수영하기 또는 수영하는 것처럼 동사의 느낌과 명사의 느낌이 함께 난다면 그러면 동명사입니다. 앞뒤 문맥을 통해서 어떤 해석이 가장 자연스러운지를 보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복습하죠. Please take them off and play with me. 이때 please가 없으면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명령문이죠. please를 붙여서 부탁하듯이 하는 말이죠. 그것들을 take off 해줘. take off라고 하는 말은 벗다라고 하는 뜻이죠. 또 비행기를 얘기할 때는 비행기가 땅에서 이륙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방금 여기는 비행기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벗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 them이 가리키는 것을 찾아야죠. 그것을 벗는다라고 할 때 그것은 이어폰이겠죠. 그리고 play with me, 나와 함께 놀아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and라는 등위 접속사는 왼쪽에 있는 1번 동사 take와 2번 동사 play를 연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지난 1과에서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of라고 하는 단어는 전치사일까요? 아니면 부사일까요? 전치사인지 부사인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뒤에 명사가 있는지를 보면 된다라고 했었죠. 이 of 뒤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치사가 아니라 부사입니다. take라고 하는 동사에다가 of라고 하는 부사가 결합되어서 벗다, 이륙하다라는 전혀 새로운 뜻을 만들어냈죠. 이런 덩어리를 구동사라고 불렀습니다. 동사는 동사인데 단어가 2개 이상 모인 덩어리 동사를 구동사라고 하죠. 이때 of는 품사로는 부사이지만 동사와 결합해서 그 동사의 의미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짧은 단어들, 이런 단어들을 문법용어로는 소사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학년인 학생들은 소사까지는 몰라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알고 갑시다. take them off라고 했는데 이때 off는 부사라고 했고 부사는 상대적으로 자리 이동이 좀 자유롭죠. 그러면 이때 off를 take 바로 다음에 넣어서 take off them 이라고 만들 수 있을까요? 요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them이라고 하는 대명사를 원래 명사인 earphone으로 바꾸면 take earphone off도 가능하고 take off earphone도 가능합니다. 즉 목적어가 명사일 때는 구동사 사이에 넣어도 되고 아니면 off 뒷자리에 넣어도 상관이 없다. 하지만 목적어가 대명사일 때는 항상 동사와 부사 사이에 넣어야 된다. 이것도 하나의 문법입니다. 이거는 강세 원리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take 같은 이런 동사는 전형적으로 강세가 들어가는 단어이죠. 그리고 off라고 하는 부사도 역시 구동사를 이루고 있는 한 표현이기 때문에 역시 강세가 주어지는 단어입니다. 반면 them 같은 대명사는 영어에서는 강세가 없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강, 약, 강으로 읽으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리듬이 형성되죠. take them off가 되죠. 반면 자리를 바꿔서 take off them 이라고 하게 되면 강, 강, 약으로 발음이 약간 꺾여드는 느낌이 들죠. 원어민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어색한 리듬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강세의 원리 때문에 대명사가 됐을 때는 항상 가운데 넣습니다. 그래서 check it out 이것은 가능하지만 check out it은 안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동사와 부사로 이루어진 구동사에서 대명사 목적어는 항상 가운데 둬야 된다라는 정도만 기억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제 밤 11시가 되었습니다. It's late but you're still busy with your phone. 늦었습니다. 하지만 너는 여전히 바쁘네요. 핸드폰을 가지고 바쁩니다. 계속 핸드폰만 붙잡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가운데 있는 but이라는 등위 접속사가 연결하는 걸 찾아야죠. but 앞을 봤더니 콤마가 찍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앞에 있는 절과 뒤에 있는 절을 연결하고 있죠. 그러면 각각의 절을 해석하기만 하면 되죠. 자, 이 문장 속에 it이라고 하는 것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이때 it은 그것이라는 뜻이 아니죠. 이 it은 가리키는 대상이 없습니다.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5과에서 배웠던 문법인데 이런 it을 비인칭 대명사라고 했었죠. 인칭 대명사 it은 그것이라고 해석이 되고 앞에 가리키는 대상이 있죠. 반면 비인칭 대명사 it은 특별히 가리키는 대상이 없고 문법적으로 자리를 차지하는 데만 사용하는 그런 대명사가 비인칭 대명사입니다. 함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날씨, 시간, 온도, 거리, 명암 또는 막연한 상황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쓰는 것이 비인칭 대명사입니다. 방금 여기서는 시간의 개념으로 쓴 그런 비인칭 대명사이겠죠. 해석이 되지는 않지만 내용상 시간이 늦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늦은 시간인데 너는 여전히 핸드폰으로 바쁘구나. Are you watching something interesting? 너는 보고 있는 중이니? 뭔가 재미있는 것을 보고 있는 중이니?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자, 이 문장이 정말 재미있죠? watching에도 ing가 들어있고 something에도 ing가 들어있고 interesting에도 ing가 들어있습니다. 이 각각의 이름을 말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ing 문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있는 ing는 앞에 있는 비동사와 함께 결합되는 표현이죠. 그리고 진행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현재 분사이죠. 그리고 현재 분사 중에서도 명사를 꾸며주는 것이 아니라 동사처럼 쓰이는 그래서 진행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현재 분사입니다. 반면 두 번째 있는 something은 동명사도 아니고 현재 분사도 아니고 이것은 대명사였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대명사하고는 달리 가리키는 특별한 대상은 없죠. 막연한 대상을 가리키는 이런 대명사를 부정대명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지난 1과에서 부정대명사에 대해서 잠깐 다룬 적이 있죠. 무슨 thing으로 끝나는 말 또는 무슨 body로 끝나는 말 또는 무슨 one으로 끝나는 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부정대명사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이 interesting은 현재 분사라기보다는 형용사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원래는 interest에다가 ing가 붙어서 현재 분사로 출발을 했지만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는 아예 형용사화 되어버린 그래서 이제는 형용사라고 부르는 그런 단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전을 찾아봐도 형용사로 나올 겁니다. 재미있는, 흥미있는 이란 뜻이죠. 그리고 이런 형용사가 앞에 있는 부정대명사 thing을 꾸며주고 있죠. 이것을 우리 1과에서 배우기로 후치수식이라고 배웠죠.
그러면 이 세 가지 ing가 각각 정체가 다 밝혀졌네요. 재미있는 어떤 것을 보고 있는 중이니? 라는 뜻입니다. Your eyes look pink and you keep rubbing them. 너의 눈은 분홍색으로 보인다. 그리고 너는 계속 하고 있구나. rub이라고 하는 말은 문지르다 라는 뜻입니다. 그것들을 문지르기를 계속하고 있구나. 일단 간단한 등위 접속사가 연결하는 것부터 찾고 가죠. 앞에 콤마가 있죠? 그러면 절과 절을 연결하는 등위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절에서 look이라는 동사를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감각동사 문법이 떠오르면 참 좋겠네요. 그래서 이때는 보다라는 뜻보다는 보이다라고 하는 것이 맞겠죠? 너의 눈이 분홍색으로 보인다. 즉 눈이 충혈되어 있다. 눈이 빨갛게 부었다 라는 말이겠죠? 영어 표현 중에 핑크 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결막염을 핑크 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는 계속 문지르고 있구나. 그것을 문지르고 있다라고 할 때 그것이 뭐겠습니까? 항상 대명사가 가리키는 것은 가까이서 찾아야죠. 내용상 I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운데 있는 rubbing에서 이 ing의 정체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앞에 있는 keep은 무엇을 유지하다, 계속하다 라는 뜻이고 타동사입니다. 타동사라는 얘기는 바로 뒤가 목적어라는 얘기죠.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ing라면 정체가 뻔하죠. 동명사입니다. 동명사는 동사의 느낌과 명사의 느낌을 함께 살려야 되니까 눈을 문지르는 것을 계속하다 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겠죠. Please give your eyes a break. 제발 줘라. 너의 눈에게 휴식을 좀 주세요 라는 말입니다. 눈을 좀 쉬게 하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 지난 1과에서 배웠던 걸 또 복습할 차례가 되었네요. 여기에 있는 give라고 하는 동사의 이름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give라는 동사 뒤를 봤더니 너의 눈에게 라고 하는 간접 목적어가 들어있고 휴식을이라고 하는 직접 목적어가 들어있네요. 이렇게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 목적어 두 개를 필요로 하는 동사, 이런 동사를 이중타동사라고 불렀죠. 이중타동사의 다른 말은 수여동사였습니다. 누구누구에게 이것이 간접 목적어, 무엇무엇을 이것이 직접 목적어입니다. 그리고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와 자리를 바꿀 수 있죠. 그럴 때는 전치사가 들어가는데 give라고 하는 동사는 전치사를 to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to를 써서 자리를 바꾸고 나면 그때는 더 이상 이중타동사가 아니죠. 이때는 그냥 완전 타동사인 것입니다. I'll show you how to rest. 내가 보여주겠다. 너에게 어떻게 쉬는지를 보여주겠다. 이 문장 속에 있는 show도 역시 마찬가지죠. 바로 뒤에 있는 you는 누구누구에게 라는 간접 목적어이고 무엇무엇을 이라는 이 부분은 직접 목적어이죠. 그렇다면 역시 이 show도 이중타동사, 다른 말로 수여동사입니다. 그러면 이때도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 자리를 바꿀 수 있죠. 이때도 전치사는 to를 씁니다. 그래서 I will show how to rest to you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번 단원의 가장 중요한 문법이 이 문장 속에 들어있어서 지금부터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기 뒷부분을 가만히 보니까 how라고 하는 의문사와 to 부정사가 결합되어 있네요. 의문사에다가 to 부정사가 결합하는 아주 특별하고 재미있는 표현이 영어에는 참 많습니다. 이것이 한 덩어리인데요. 이 덩어리는 명사 역할을 하는 그런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명사구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배웠던 대로 명사라고 한다면 명사의 특징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 명사구는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고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고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목적어 자리,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의문사부터 확인하고 가야죠. 의문사라고 하면 우리 육하 원칙에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이런 것들이 다 의문사이죠. 영어로 무엇 하면 what이고 언제는 when, 어디는 where, 어떻게는 how, 누가는 who, 그리고 where는 why. 이렇게 하면 6개의 의문사가 있죠. 이거 말고 which도 있긴 한데 일단은 제외하겠습니다. 이런 의문사에다가 투부정사를 결합하는 독특한 표현인데 특이하게도 이 중에서 why라고 하는 의문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의문사에다가 투부정사를 결합하게 되면 아주 재미난 뜻이 되죠. 예를 들어서 to do라고 하는 이 부정사를 한번 결합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what to do라고 하면 무엇을 할지, when to do는 언제 할지, where to do는 어디에서 할지, how to do는 어떻게 할지, who to do는 누구를 할지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 의문사 투부정사 덩어리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I don't know who to invite to the party 라고 한다면 나는 파티에 누구를 초대할지 모르겠어 라는 뜻이죠. Who to trust 라고 하면 누구를 신뢰할지, 누구를 믿을지 모르겠어. Who to meet 라고 하면 누구를 만날지 모르겠어. 이렇게 다양하게 확장할 수 있겠죠. 원래는 whom이라고 하는 것을 쓰는 것이 문법적으로는 맞는데 원어민들은 whom보다는 who를 압도적으로 선호합니다. whom은 아무래도 발음이 좀 불편하기도 하죠. 그러면 기본적인 의문사의 뜻만 알고 있으면 여기에다 투부정사의 의미를 함께 결합해서 해석은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기본적인 6개의 의문사 중에서 왜 하필이면 why라고 하는 의문사는 투부정사랑 결합하지 않냐, 이것이 궁금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 가지 설들이 있긴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투부정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래의 의미를 약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과거에 행동을 했던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 계획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I don't know what to do 라고 하면 나는 뭘 할지를 모르겠다 라는 말인데, 그러면 그 행동을 아직 하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투부정사에는 약간의 그 미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사 앞에 이런 의문사를 붙이면 그 행위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아니면 그 행위의 대상을 나타낼 수 있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의문사 why는 왜라고 하는 뜻인데, 동작의 뿌리 또 동작의 이유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입니다. 뿌리를 찾아간다라는 말은 과거를 지향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과거와 관련되는 그런 why라고 하는 의문사와 미래와 관련되는 to 부정사가 서로 맞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결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설이 있고, 두 번째 설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why라고 하는 의문사는 특이하게도 완전한 절이나 완전한 문장을 이끌면서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는 그런 방식으로만 발전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문법 규칙에서 제외가 되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언어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어떤 설명이든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의문사에다가 투부정사를 붙인 특별한 덩어리가 있는데, 이때 why라고 하는 의문사는 포함되지 않고 나머지 의문사와 투부정사가 결합되어서 다양한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이 의문사에다가 투부정사가 결합된 이 덩어리는 절로 풀었을 수 있습니다. 절이라고 하면 주어 동사가 있는 그 덩어리를 절이라고 하죠. 기본적으로 투부정사는 동사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동사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는 않고, 중요한 것은 주어인데요. what to do를 하든 when to do를 하든 누가 그 동작을 했는지 문맥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숨겨진 주어를 찾아내서 이것을 절로 풀었을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죠. 첫 번째 문장에서 she didn't know what to do 라고 하면 그녀는 무엇을 할지 몰랐다 라고 하는 말이죠. 두 번째 문장은 can you tell me when to start 라고 하면 너는 나에게 언제 출발할지를 말해줄 수 있겠니?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장에서 what to do를 절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럴 때 기본적으로 의문사는 그대로 쓰고요. 그리고 숨겨진 주어를 찾아야 되는데, 이때 do 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이 문장 속에 정보가 있죠? she이겠죠? 그렇다면 여기에 주어는 she를 쓰고, 그리고 중요한 거 이 자리에 조동사 should를 살짝 집어넣습니다. 그러고 나서 동사 부분을 마무리하면 되죠? 이때 조동사 should는 의무의 의미를 가지긴 하지만 must 같은 그런 강제성을 가진 의무라기보다는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권유의 느낌이 나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그녀는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몰랐다. She didn't know what she should do.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도 마찬가지죠. 이 부분을 절로 바꾸시오 라고 한다면 의문사 when은 그대로 살려주고 주어를 찾아야 되는데, 이때 start를 하는 사람이 you일까요? me일까요? you는 말해주는 사람이고 실제로 출발하게 되는 사람은 me이죠. 그래서 me가 주어 자리에 오면 I라는 주어가 됩니다. 그리고 조동사 should를 그대로 쓰고, 그리고 나머지 동사 원형은 start를 붙이면 되죠. 그러면 can you tell me when I should start 하고 물음표를 붙여주면 완벽한 절이 됩니다. 참고로 아까 why라고 하는 의문사는 투부정사하고는 결합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방금과 같이 why하고 주어와 조동사 should 동사 형태로 절로 쓰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의문사와 투부정사가 결합하는 독특한 덩어리가 있다. 이것은 품사로는 명사 덩어리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래서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데 특히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많이 나온다. 그리고 이때 의문사 더하기 투부정사는 절로 풀었을 수 있는데, 이때 적절한 주어를 찾고 조동사 should를 넣으면 완벽한 절로 바꿀 수 있다. 본문 속에서 계속 연습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의문사 더하기 투부정사에서 이 투부정사도 명사 덩어리의 일부이기 때문에 용법을 굳이 밝혀야 된다면 이것도 역시 명사적 용법이겠죠? 자, 그러면 본문 문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내가 너에게 어떻게 쉬는지를 보여주겠다 라고 했는데, 이때 how to rest를 절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면 의문사 how는 그대로 쓰고 주어를 써야 되는데, 이때 주어는 누구겠습니까? I일까요? You일까요? I는 보여주는 사람이고 실제로 쉬게 될 사람은 you이죠. 그래서 주어는 you가 맞습니다. 그리고 조동사 should를 넣어주고, 그리고 나머지 동사 원형 rest를 쓰고 마무리를 하면 완벽한 절이 되겠죠. Close your eyes and think about your favorite snack. 감으세요. 눈을 감고 그리고 생각하세요. 네가 좋아하는 간식에 대해서 생각하세요. 그러면 등위 접속사 and는 1번 close라는 동사와 2번 think라는 동사를 연결하고 있죠. 그리고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걸로 봐서 이것은 명령문입니다. 우리 지난 1과에서 공부하기를 명령문 다음에 나오는 and는 해석할 때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여기에서 and는 그리고일까요? 아니면 그러면일까요?
이때 and는 명령문과 명령문 두 개를 연결하고 있는 등위 접속사이죠. 그래서 그러면이 아니라 그리고입니다. 그리고 사소한 거긴 하지만 think about 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그냥 think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약간 뜻이 다른데요. 그냥 think라고 하게 되면 머릿속에서 정리가 끝난 어떤 결론과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또 어떤 의견을 말하거나 또는 믿음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 think입니다. 예를 들어서 I think that he is honest 라고 하면 나는 그 사람이 정직하다고 생각해 라는 말인데 그 말 속에는 나는 그 사람이 정직하다라고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또는 나는 그 사람이 정직하다라고 이미 마음속에 결론을 내렸다 라는 그런 의미로 쓰는 것이 동사 think입니다. 반면 think about은 결론이라기보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심사숙고하고 생각하고 있는 그 과정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나 상상하고 있는 모습이나 또는 뭔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모습이나 어떤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과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think about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아직 안 난 상태인 것이죠. 방금 여기서는 네가 좋아하는 간식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라고 하는 거니까 과정을 의미하는 think about이 훨씬 더 자연스럽겠죠. 이런 전치사 about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미묘한 차이가 생긴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8 a.m. the next day, 다음날 오전 8시이네요. Good morning, have fun at school. 좋은 아침, 학교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 라고 인사말을 해주고 있죠. 문법적으로 따져보면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니까 이것은 명령문처럼 보이죠. 그러면 강아지가 우리 친구에게 반드시 학교에서 재밌는 시간을 보내 라고 명령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죠. 가벼운 인사말이죠. 그래서 형식은 명령문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원문에 가깝죠. 굳이 기원문의 모양을 만들어 보자면 I hope you have fun at school 요 정도 되겠죠. 나는 네가 학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를 바란다. 이런 것이 기원문이죠. 그런데 I hope you 같은 이런 말들은 탈락하고 have fun만 남아서 마치 명령문처럼 보이지만 의미상으로는 기원문에 가깝습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분석하지 않아도 이것을 명령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 없겠죠. 가벼운 인사말입니다. Oh, you're coming back. 우리 친구 진이 학교를 가는 줄 알았더니 너는 다시 돌아오고 있구나. 그러면 여기에 있는 coming은 이제 쉽게 말할 수 있겠죠. 앞에 비동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 come에다가 ing를 붙였네요. 그러면 오고 있는 중이다. 진행 의미로 해석되는 이것은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 중에서도 명사를 꾸며주는 것이 아니라 동사처럼 쓰인 그런 현재 분사입니다. Did you forget something again? 다시 또 뭔가를 잊어버렸니? 까먹었니?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우리 지난 일과에서도 잠깐 공부했던 것처럼 forget이라고 하면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는 걸 말하죠. 까먹다, 잊어버리다. 반면 forget about 이라고 하게 되면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뭔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관심을 딴 데로 돌리는 것을 forget about 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그냥 forget이니까 뭔가를 까먹었니? 라고 물어보는 말이네요. You are forgetful these days. 너는 forgetful 하구나. 요즘에. forgetful은 잘 까먹는 또는 건망증이 있는 이런 말이 forgetful이죠. 너는 요즘에 뭔가를 잘 까먹는구나. 앞으로 여러분들이 영어 단어를 공부하다 보면 무슨 full로 끝나는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full 하면 full이 생각나죠? 가득 차 있는 이라는 형용사인데요. 그래서 대체로 이런 full로 끝나는 단어들은 뭔가 가득 차 있는 이라는 그런 의미로 유추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색깔이 가득 차 있으면 colorful이고 아름다움이 가득 차 있으면 beautiful, 놀라움이 가득 차 있으면 wonderful, 힘이 가득 차 있으면 powerful, 희망이 가득 차 있으면 hopeful, 믿음과 신념이 가득 차 있으면 faithful, 그래서 충실한, 신의가 있는 이런 뜻이죠. 명랑하고 쾌활함이 가득 차 있으면 cheerful, 그래서 발랄한, 쾌활한 이란 뜻입니다. 도움이 가득 차 있으면 helpful, 그래서 도움이 되는 이란 뜻이고 사용이 가득 차 있으면 useful이죠.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거니까 유용한 이란 뜻입니다. 고통이 가득 차 있으면 painful, 두려움이 가득 차 있으면 fearful, 두려워하는 이란 뜻이고 평화가 가득 차 있으면 peaceful, 평화로운, 기술이 가득 차 있으면 skillful입니다. 숙련된, 솜씨 좋은 이란 뜻이겠죠. 등등등 정말 많은 단어들이 있죠. 그래서 앞으로 무슨 full로 끝나는 말들은 뭔가 가득 차 있는으로 생각하면 의미를 유추하기가 쉬울 겁니다. Look, the news says many teens experience memory problems because they use digital device too much. look이라고 하면 상대방의 주의를 즉각적으로 끌어올 때 사용하는 말이죠. 봐, 이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거나 놀라운 것을 발견했을 때 봐, 무지개가 떴어 이럴 때 쓰는 말이죠. 또 뭔가를 증거로 보여주면서 강조할 때 그럴 때도 look 쓸 수 있습니다. 봐, 내가 고칠 수 있다고 했잖아. 봐. 또 어떤 위험을 경고할 때 그럴 때도 look을 쓸 수 있죠. Look, the bus is coming. 그런 다양한 용도를 쓸 수 있는 것이 look입니다. 뉴스에서 말하기를 많은 10대 청소년들이 경험을 한대요. 기억 문제를 겪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용하죠. 디지털 기기를 너무 많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문장이 참 길다, 그죠? 지금까지 여러분이 봤던 문장 중에서 제일 길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길어도 뜯어보면 사실 별것 아닌 문장이죠. 뉴스가 주어이고 동사는 says이죠. 그리고 많은 10대들이 다시 주어이고 experience는 동사입니다. 그러면 한 개의 문장 속에 이렇게 절이 2번이 들어갔다면 이 절과 절을 연결하는 접속사가 반드시 들어있겠죠. 이때 생략된 접속사는 that입니다. 그러면 이 that의 이름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지난 1학년 때 배웠던 문법입니다. 이 that을 종속 접속사라고 했었죠? 그러면 the news says 이 부분이 주절이고 many부터 끝까지가 종속절입니다. 그리고 이 종속절은 절 중에서도 명사절이죠. 왜 명사절일까요? 주절을 봤더니 say라고 하는 것이 동사 중에서도 목적을 필요로 하는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타동사의 목적어, 이 절 전체가 목적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명사절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that을 종속 접속사라고 불러도 되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그래서 명사절 접속사라고 합니다. 특히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 중에 목적어 자리에 있는 이런 명사절을 연결할 때는 흔히 생략하고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종속절 안을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because라고 하는 접속사가 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속절 속에 또 다시 종속절이 들어있는 그런 모양인 것이죠. 그러면 이때 because의 이름도 말할 수 있어야죠. 역시 종속 접속사. 그리고 이때 종속 접속사는 연결해주는 뒤에 있는 절이 종속절인데, 이 종속절은 특이하게도 명사절이 아니라 부사절이었죠. 이때 because는 뭐뭐 때문에 라는 뜻으로 해석했고 이유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디지털 기기들을 너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기억 문제를 겪는다 라고 뉴스가 말합니다. 그러면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 they라는 인칭 대명사가 가리키는 것을 찾아야죠. 이때 they는 누굴까요? 바로 앞에 있는 many teens겠죠. 그리고 너무 많이라고 할 때 to도 부사이고 much도 부사입니다. much라고 하는 부사는 동사 use를 꾸며주고 있죠. 사용하는데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to라고 하는 부사는 바로 뒤에 있는 많이라고 하는 또 다른 부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I hope you're not one of those teens, my smart friend. 나는 바라기를 네가 그런 10대들 중에 한 명이 아니기를 바란다. 내 친구, 내 똑똑한 친구야. 자, 이 문장도 한 개의 문장이지만 자세히 보면 절이 2개가 들어있다, 그죠? I hope라는 주어 동사와 you are라는 주어 동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hope와 you 사이에 역시 생략된 접속사 that이 있겠죠? 그러면 이때 이 that도 역시 종속 접속사, 그 중에서도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면 you 이하가 왜 명사절이죠? 주절에 있는 동사 hope를 생각하면 되죠. hope는 무엇을 바라다, 희망하다 라는 말이니까 타동사이죠. 타동사 뒤에 있는 자리라서 목적어 자리죠. 그래서 명사절입니다. 그러면 이 문장 속에서 그런 10대들이라고 할 때 그런 10대들이 어떤 10대들이겠습니까? 디지털 기기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 기억력 문제를 겪는 그런 10대들이겠죠. 그래서 나는 네가 그런 10대들 중에 한 명이 아니기를 바란다. After school that day, I brought her my leash and did a cute dance. 그날 방과 후에 나는 가져왔습니다. brought는 bring의 과거형이죠. 그녀에게 my leash를 가져다 줬습니다. 이때 leash는 개를 묶는 개줄입니다. 그러면 이 문장 속에 있는 brought도 역시 수요동사이겠죠? 바로 뒤에 그녀에게라는 간접 목적어와 내 개줄을이라는 직접 목적어가 있습니다. 역시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 자리를 바꿀 수 있고 이때 전치사는 to를 씁니다. 그리고 등리 접속사 and가 보이니까 연결하는 거 찾아야죠. 바로 뒤에 동사가 보이죠? 그러면 1번 동사 brought와 2번 동사 did를 연결하고 있네요. 나는 그녀에게 가져다 줬습니다. 그리고 나는 귀여운 춤을 췄습니다. 춤을 췄다라고 할 때 동사 dance를 써도 될 텐데 did a cute dance라고 하는 말로 표현했네요. dance는 그냥 단순히 춤을 추다라는 말이고 did a dance라고 하게 되면 한 번에 한 차례의 그 짧은 춤 공연을 했다. 그런 춤 동작을 했다. 이런 한 번 춰 보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살짝 표현하는 겁니다. 나는 내 친구에게 귀여운 춤을 한 번 춰줬다. My plan worked. 내 계획이 work 했습니다. 이 work가 뜻이 참 많죠. 가장 대표적으로는 일하다라는 뜻이 있고 기계 같은 걸 얘기할 때는 기계가 작동하다. 또 약 같은 것을 얘기할 때는 약이 효과가 있다. 등등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 문장 속에서는 내 계획이 효과가 있었다. 즉 성공했다. 이런 말이겠죠. She put down her phone and we walked around town. 내 친구 지는 put down 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놨고요. 그리고 우리는 걸었습니다. 마을 주변을 걸었습니다. 이제 and가 연결하는 것은 쉽게 찾을 수 있겠죠? 앞에 콤마가 보이니까 절과 절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절에서 put down이라고 할 때 이때 down은 전치사일까요? 부사일까요?
바로 뒤에 명사가 있어서 전치사처럼 착각할 수 있지만 이때 down은 전치사가 아니라 부사이죠. 그렇기 때문에 down을 자리를 바꿔서 phone 뒤에 옮길 수도 있습니다. She put her phone down. put이라고 하는 동사에다가 down이라고 하는 부사가 결합되어서 내려놓다라는 그런 새로운 뜻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것처럼 her phone이라고 하는 이 명사를 it이라고 하는 대명사로 바꾸면 그러면 모양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put down it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때는 put it down으로만 쓸 수 있죠. around town이라고 할 때 around는 주변에 라는 뜻이죠. 품사로는 전치사입니다. 그러면 마을 주변에 걸어 다녔다라는 말은 마을 곳곳에 이곳저곳 둘러보면서 걸어 다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I was so happy. 나는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이 so를 대신해서 very를 쓸 수도 있는데요. 의미는 똑같지만 원어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약간 다른 느낌입니다. So happy라고 하게 되면 주관적인 감정이 듬뿍 실려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나는 정말 행복했어. 이런 느낌이고 반면 very happy라고 하게 되면 약간 좀 건조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뭔가 차분하게 설명하는 그런 일반적인 서술을 얘기할 때는 I was very happy. 나는 그 당시에 매우 행복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Jean, please use your phone less and spend more time with me. 진을 부르면서 하는 말입니다. 제발 사용하는데 좀 적게 사용해줘. 그리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줘. 나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써줘. 그러면 and라는 등위 접속사는 이제 쉽게 찾을 수 있죠. 첫 번째 동사 use와 두 번째 동사 spend를 연결하고 있네요. 핸드폰은 좀 적게 사용하고 나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줘 라는 뜻입니다. 이때 less는 little의 비교급이 된 건데요. 부사로 더 적게 라는 뜻이죠. 그리고 뒤에 있는 more도 비교급 형태이죠. 원급은 뭘까요? 이때 more의 원급은 many가 아니라 much이죠. 시간은 한 개, 두 개 셀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양을 나타내는 much, 많은 시간, 이것의 비교급을 만들어서 더 많은 시간이라는 말이 된 겁니다. Can you promise me? 너는 나에게 약속할 수 있겠니? 라는 물음입니다. 자, 여기서 promise라고 하는 동사를 가지고 모양을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우리 1과에서 배웠던 내용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여기 두 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두 문장 속에 공통적으로 promise가 들어있죠? 그러면 이 동사의 차이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위의 문장에서는 그는 선물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선물은 목적어이죠? 이렇게 목적어 하나만 가지고 문장을 완성할 수 있으면 이때 promise는 타동사, 그 타동사 중에서도 완전 타동사입니다. 반면 두 번째 문장에서는 그는 나에게 선물을 약속했습니다. 이때 me는 간접 목적어이고 gift는 직접 목적어이죠. 이때 사용한 promised는 목적어 두 개를 필요로 하니까 이중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방금 이 문장 속에 있는 이 promise는 완전 타동사가 아니라 이중 타동사로 쓴 것이죠. 그러면 me가 나에게 라는 뜻의 간접 목적어이고 직접 목적어 부분이 생략되어 있죠. 생략된 이 직접 목적어는 바로 위에 있는 이 내용이겠죠. 핸드폰은 좀 적게 하고 나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것을 나에게 약속할 수 있겠니? 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Digital Life Tips for You, 디지털 생활 팁 요령을 알려주고 있네요. 먼저 60-60 rule입니다. 60-60 규칙이라고 하는데 뭔지 한번 살펴보죠. Use earphones for less than 60 minutes a day. 사용하십시오. 이어폰을 사용하시는데 하루에 60분 동안 사용하십시오. 근데 less than이 붙었으니까 뭐뭐보다 적게 라는 뜻이죠. 그러면 60분보다는 더 적은 시간 동안 사용하십시오 라는 말이죠. less than의 반대말은 더 많은 이라는 뜻이니까 more than 이겠습니다. 뭐뭐보다 더 적은 것을 좀 어려운 말로 미만이라고 하죠. 또 뭐뭐보다 더 많은 것을 초과라고 하죠. 우리 수학에서 얘기할 때 미만, 초과 이런 것은 그 기준이 되는 것을 포함하지 않고 그것보다 더 적은, 그것보다 더 많은 이런 뜻이죠. 그 기준이 되는 것을 포함해서 더 많은 일 때는 이상이라고 하죠. 뭐뭐 이상. 또 그것을 포함해서 그보다 더 적은이라고 할 때는 이하라고 합니다. 수학에서는 그 대상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를 가지고 엄격하게 구분해서 다르게 쓰지만 영어에서는 굳이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따지지 않고 쓰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for라고 하는 전치사는 얼마 동안이라는 뜻이죠. Make sure the volume is below 60% of the maximum. Make sure라고 하는 이 말은 뭐뭐를 확실히 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볼륨이 맥시멈의 60% 아래이도록 확실히 해라. 최대 볼륨의 60%보다 그 밑이 되게끔 해라 라는 말이죠. 자, 이 문장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make sure와 the volume 사이에 접속사 that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역시 명사절을 이끌어주는 명사절 접속사입니다. 그러면 바로 뒤에 있는 이 절이 왜 명사절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기로 이 명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 오는 것이 명사절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방금 이 문장을 봤더니 주어 자리는 확실히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앞을 봤더니 sure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이죠.
형용사 다음에 오는 것이니까 목적어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보어이죠. 영어에서는 특이하게도 일부 형용사들 뒤에는 이 형용사의 의미를 보충하기 위해서 보어가 따라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보어가 절의 형태로 오는데요. 그래서 이런 형용사의 내용을 보충해주는 용도로 쓰입니다. 방금 선생님이 쓴 이런 형용사들이 대표적으로 이런 케이스입니다. 주로 감정과 관련되는 그런 형용사들이 많죠. 이런 형용사들 뒤에는 왜 이런 감정을 느꼈는지 그 원인에 해당되는 내용을 보충해주는 그런 말들이 뒤따라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sorry라고 하는 형용사를 가지고 I'm sorry that I'm late 라고 하면 나는 늦어서 미안해 라고 하는 말이 되죠. 미안하다 라고 하는 이 감정을 왜 느꼈는지 설명하는 말이 뒷부분에 있는 that I'm late 이겠죠. 여기서 sure라고 하는 형용사는 확신하는, 확실히 아는 이런 뜻이죠. 무엇을 확신하는지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뒤에 있는 절 전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어 자리에 있는 절이라서 이것을 명사절이라고 하고 이것을 연결하는 that을 명사절 접속사라고 하죠. 보통 이럴 때 사용하는 접속사 that은 흔히 생략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below라고 하는 전치사를 잠깐 보고 갑시다. below는 어디 어디 아래에 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전치사 중에 어디 어디 아래에 라고 할 때 under라고 하는 전치사도 있죠. 보통 이 두 가지를 좀 헷갈려하는 경우도 있는데 under는 보통 물리적인 아래에입니다. 그래서 다리 아래에 있다, 나무 아래에 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under이고 반면 이 below라고 하는 전치사는 물리적인 위치가 아니라 수치상의 기준에서 그 기준보다 낮은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below입니다. 그래서 온도로 말하자면 영하라고 하는 표현이죠. 영하는 0도보다 밑에라는 뜻인데 그때는 물리적인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럴 때는 below zero라고 해야 되고 또 평균 이하다라고 할 때도 below average 이렇게 씁니다. 물리적인 위치로서의 아래이냐 아니면 수치나 기준점으로부터의 아래이냐 이런 차이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2020 rule. Rest your eyes for 20 seconds after 20 minutes of screen time. rest는 동사로 쉬게 하다라는 말이겠죠. 눈을 쉬게 하십시오. 20초 동안 쉬게 하십시오. 역시 이때 for도 얼마 동안이라는 뜻이었죠. After 20 minutes, 20분 후에, 스크린 타임의 20분 후에입니다. 스크린 타임은 우리 화면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말하겠죠. 핸드폰이나 태블릿의 그 화면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스크린 타임이라고 합니다. 스크린 타임 20분 후에는 20초 동안 눈을 쉬게 하십시오. During this break, look far away. 이 휴식 시간 동안 바라보십시오. 멀리 내다보십시오. 그러면 앞에 있는 during이라고 하는 것도 뭐뭐 동안이라는 뜻이고 역시 전치사입니다. 그러면 좀 전에 봤었던 이 for라고 하는 전치사랑 방금 봤던 during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는 같은 뜻인데 약간 차이가 있겠죠. 보통 for 다음에는 숫자와 관련되는 말이 옵니다. 그래서 보통은 구체적인 시간의 길이가 오는 경우들이 일반적입니다. 2시간 동안 그러면 for 2 hours, 3일 동안이라고 할 때는 for 3 days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반면 during 다음에는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또는 기간과 관련되는 그런 말들이 옵니다. 여름방학 동안이라고 할 때는 during the vacation, 영화를 보는 동안이라고 할 때는 during the movie, 겨울 동안 하면 during the winter, 2차 세계대전 동안 during the World War II 이런 식으로 사건이라든지 기간과 관련되는 그런 말들 앞에 쓰는 것이 during입니다. 그럼 방금 여기에서도 쉬는 시간 동안이라고 했으니까 이때는 during이 더 어울리겠죠? 멀리 바라보십시오 라고 할 때 far가 붙은 이유는 알겠습니다. 부사로 멀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away라고 하는 것도 역시 부사인데 이 부사는 왜 붙었을까요? 원래 부사 away는 어디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표현할 때 그럴 때 쓰는 말이 away입니다. 그래서 far와 away가 합쳐져서 지금 이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저쪽을 향해서 바라보십시오 라는 뜻이 완성되는 겁니다. Train your brain, 훈련시키십시오. 당신의 뇌를 훈련시키십시오. 이때 train은 기차라는 뜻의 명사가 아니라 동사이죠. Use your brain to remember what to do. 사용하십시오. 당신의 뇌를 사용하십시오. 드디어 부정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to 부정사의 용법을 밝히고 가야죠. 뇌를 사용하십시오 라고 하고 나서 여기서 문장을 끝내도 문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죠. 그리고 해석을 해봤더니 기억하기 위해 라는 뜻으로 해석되죠. 이런 것을 목적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이때 to 부정사는 부사처럼 쓰인 부사적 용법의 to 부정사입니다. 기억하기 위해 뇌를 사용하십시오. 근데 뭘 기억하냐면 이 remember의 목적어에 해당되는 것이 what to do이죠. 그리고 이 what to do를 봤더니 의문사 what에다가 to do라는 부정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웠던 표현이죠. 무엇을 할지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면 무엇을 할지 기억하기 위해 뇌를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배웠던 내용대로 의문사와 to 부정사가 결합된 이 표현을 절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의문사 what은 그대로 쓰면 되겠죠. 자, 이제 주어를 쓸 차례인데 to do 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 문장만 보면 잘 안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문장은 명령문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상대방인 you에게 하는 말이죠. 주어 you가 숨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to do 하는 사람도 역시 you이겠죠. 그리고 중요한 조동사 should를 넣고
나머지 동사 원형을 쓰면 완벽한 절이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기억하기 위해 뇌를 사용하십시오. You are smart enough without your smartphone. 당신은 똑똑합니다. 영리합니다. 충분히 영리하고 똑똑합니다. 이때 enough는 앞에 있는 smart라는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는 부사이겠죠? 이때 without은 전치사로 뭐뭐 없이라는 뜻이죠. 당신의 스마트폰 없이도 충분히 스마트해질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2과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의문사 더하기 투부정사 있는 이 독특한 덩어리였다, 그죠? 이 덩어리 전체는 명사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나 보어 자리에 오는데 특히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많이 온다. 이 의문사에는 y를 제외한 모든 의문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의문사 투부정사 덩어리를 절로 바꿀 수 있는데 그럴 때 의문사를 먼저 쓰고 적절한 주어를 문장 속에서 찾고 그리고 조동사 should 넣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투부정사 속에 있는 이 동사를 그대로 원형으로 옮겨오기만 하면 되죠. 그리고 이번 단원에 접속사 역시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접속사 중에서 종속 접속사가 중요하죠. 그리고 종속 접속사 중에서도 명사절을 이끄는 대표적인 접속사 that이 몇 차례 나왔고요. 그리고 부사절을 이끌어주는 접속사 중에서 이유를 나타낼 때 쓰는 because라고 하는 접속사가 몇 차례 나왔습니다. 본문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거 말고 특히 이번 단원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품사 중에서 전치사라고 하는 것을 눈여겨보면 좋겠습니다. 전치사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명사 또는 명사 덩어리 앞에 오는 것이 전치사이죠. 전치사가 나왔다는 얘기는 바로 뒤에 명사나 명사 덩어리가 있다는 말이겠죠. 모양은 비슷하게 생겼지만 부사하고 구분할 수 있는 방법도 바로 뒤에 명사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부사는 동사랑 결합해서 구동사를 만드는 경우들이 있다. 그렇게 동사와 부사가 만나서 특별한 구동사가 됐을 때 목적어의 위치가 중요했습니다. 일반적인 명사라면 사이에 넣어도 되고 부사 뒤에 넣어도 되는데 대명사가 나왔을 때는 항상 동사와 부사 사이에만 넣을 수 있다. 그래서 check it out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오늘 본문 속에 중요한 문법들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여러분의 실력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